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본 채널은 개인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캠트로닉스 재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는 2023년 전망치까지 그래프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모두 해마다 증가하며 덩치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부채 총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21년도 예상 부채 비율은 193%입니다. 22년도부터는 이제 부채가 약간 줄어들고 이제 자본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전망은 어디까지나 이제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 중에 이제 이자 발생 부채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이자 발생 부채는 말 그대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부채 중에는 미지급 비용과 선수금 등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부채가 있고, 이제 은행 대출, 회사의 신용을 이용한 회사채 등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전체 부채 대비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2020년도 이자 발생 부채 비율은 이제 약 73%로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은 올해 예상 193%로 20년 211% 대비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은 약 108%로 20년 93% 대비 1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이 200%가 넘는 경우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아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한 해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그해 갚아야 할 이자 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합니다. 2020년 이자 보상 비율이 3.8배인데 이는 영업이익 221억 원에 이제 이자 비용 58억을 나누어 구해진 수치입니다. 이전 영상 중 동박 3사 비교 영상에서 이제 업체별 이자 보상 비율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약 20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약 4.8배, SKC가 약 2.1배였습니다. 이들과 비교해 보면 캠트로닉스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SKC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자 보상 비율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성 지표가 양호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 올해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서 23년에는 131%까지 낮아지고 이제 그만큼 이자 보상 비율도 8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판관비는 무난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다소 낮아 보이는 듯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니 21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4% 상승한 이제 6.64%이지만 여전히 높지는 않습니다. 캠트로닉스 제조업 사업 구조상 향후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1년 예상 ROE를 보면 이제 21%로 전년 대비 5%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꾸준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OE는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ROE는 높을수록 좋지만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ROE는 일반적으로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높아집니다.
기업들 중 부채를 과도하게 높여서 ROE를 높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이제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빌려와서 사업을 크게 벌이면은 그만큼 이제 수입은 높아지지만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캠트로닉스는 부채 비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실적을 리뷰할 때 부채 비율과 ROE가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은 23년까지 7.39%, ROE는 22.27%로 이제 올해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을 사업부별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20년 1분기부터 21년 3분기까지 공시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먼저 전자사업 부분의 내수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는데 21년 3분기에 26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자사업은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높았었는데 21년 3분기에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총 합을 보면 전년 1분기부터 3분기간의 매출 실적은 총 2,265억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536억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1년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공장이 셧다운되었고 이로 인해 뭐 신제품 출시가 감소해서 전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습니다. 화학사업 부분은 매출액이 거의 이제 내수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를 보면은 화학 사업이 제품과 상품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은 이제 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든 물건, 그리고 상품은 사고 팔 목적으로 매입하여 이제 파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화학 사업 부분에 이제 총 매출 총합을 보면은 전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제 총 1,604억 원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2,490억 원으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 합산은 전년 1분기부터 3분기간 총 3,869억에서 올해 4,027억 원으로 한 157억 가량 이제 상승하였습니다. 앞장의 매출 실적을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전자사업 부분은 이제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 코로나 여파로 21년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수를 끌어올려서 이제 전체 실적을 이제 방어하고 있습니다. 화학사업 부분 중 이제 제품군을 보면은 내수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도 2분기에 정점을 찍었다가 3분기에 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제 화학사업 중 상품군도 이제 내수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였는데 21년도 3분기 실적이 이전 분기 대비 한 2.5배가량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총계로 보면은 이제 수출은 줄어들고 이제 내수는 증가하여 이제 전체 총계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을 보면 이제 21년 4분기 실적은 20년 4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액은 한 55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40억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매출액은 이제 20년 대비 25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140억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22년도에도 21년 대비 매출액은 770억가량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65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네이버 금융에서 발제한 2023년도까지의 예상 실적인데 2023년도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 모멘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사업의 본격화 여부가 가장 큰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율주행 통신 방식을 놓고 이제 국토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DSRC, CV2X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이 두 가지 통신 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표준으로 정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신 기사가 있어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이제 전자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2024년에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DSRC와 LTE-V2X 두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LTE-V2X는 CV2X LTE 통신망과 이제 5G 통신망 중 LTE망을 이용한 통신 방식입니다. 2024년까지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기 위해 이제 주파수 대역 중 채널 배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 통신을 위한 주파수는 이제 5.9GHz 대역입니다. 그런데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855GHz부터 이제 5.925GHz까지의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대역의 간격이 이제 70MHz입니다. 70MHz를 각각 10MHz 단위로 쪼개서 7개의 채널을 이제 만들어 사용할 예정인데, 국토부와 과기부가 서로 이제 어떤 채널을 가져갈지 이제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을 이제 논의 중인데, 이 중 첫 번째 안을 표시해 봤습니다. 1번, 2번, 4번은 DSRC, 그리고 6번, 7번은 LTV2X, 그리고 3번, 5번을 이제 보호대역으로 이제 비워두는 방식입니다. 이전 영상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제 자율주행 통신 방식을 이제 선정하지 못해서 자율주행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통신 방식은 24년까지 병행 사용으로 정해졌고, 주파수 배분을 이제 논의하는 단계라고 하니 그래도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율주행 사업의 이제 진척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22년 1월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CITS, 즉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구간을 25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인 4,075km까지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2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파일럿 사업을 시작으로 23년부터 대규모 발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1km마다 RSU 한 대씩 설치하게 되면은 고속도로에는 총 4,075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국도 26,000km로 확대하면은 6배 이상의 RSU가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신한 리포트 이전에 발행된 이제 투데이 코리아 뉴스를 보면은 국토부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이제 CITS 사업 구간은 국도에 한정되고 국도 중 14,030km 구간에만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24년까지 해당 국도의 시설 구축을 마칠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매체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향후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이제 정부 사업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이미 주요 지자체의 CITS 구축 실증 사업에 핵심 업체로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사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매출액 예상 실적을 보면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OY는 전년 대비 상승한 비율을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이제 매년 1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이제 매출 상승과 비슷한 비율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EPS, BPS도 이제 개선돼서 퍼와 PBR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캠트로닉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자율주행 부분에서 분명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혜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은데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전자사업 부분 수출이 얼마나 이제 회복이 될지, 그리고 정부의 자율주행 사업에서 얼마나 수주를 받을지,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중요 사항으로 놓고 이후 만들게 될 영상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